이번 장에서는 MQTT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IoT 디바이스를 다루는 아주 많은 영역에서 아주 짤막짤막한 센서 데이터에 대한 것들을 전송하기 위해서 경량화하는 추세에 있고, 이 경량화에 아주 잘 최적화된 데이터를 전송하는 기법으로 MQTT가 많이 활용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이번에 학습 목표는 MQTT의 정의 역사, 특징, 구성, 프로토콜에 대한 것을 이해할 수 있고요. MQTT의 데이터 전송 관련 함수를 활용할 수 있게 되고요. MQTT 클라이언트 사용 방법에 대한 것을 이해할 수 있고, 마지막으로 이 MQTT에 대한 것을 수신하는 클라이언트에 대한 것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파트 1에서는 MQTT가 무엇인지, 그리고 MQTT 환경 구축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요. 파트 2에서는 MQTT 클라이언트의 사용 방법을 실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장에서는 MQTT가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MQTT는 메시지 큐잉 텔레메트리 트랜스포트의 약자이고요. 경량의 퍼블리시 서브스크라이브 메시지 프로토콜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퍼블리시 서브스크라이브는 발행인 그리고 구독자 두 개가 참여를 하고 있고, 이 두 개 간에 이 메시지를 전달해주는 브로커가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메시지 프로토콜은 보시는 것처럼 머신 투 머신 또는 인터넷 오브 띵스에서 사용을 할 목적으로 만들었습니다. 이제 사물 간의 통신을 할 경우에 아주 많은 데이터를 전송하는 것이 아니라 이 네트워크의 이 장치들 간에 아주 최소한의 데이터만 전송해서 가능한 한 네트워크의 비용을 줄이는 쪽으로 많이 고려를 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전력도 최소한으로 소모하고요. 그리고 신뢰성에 대한 부분은 고려하지 않습니다. 비용에 대한 부분을 줄이기 위해서 이런 네트워크에 대한 많은 부분을 이제 포기하고 시스템을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상황을 만든 거죠. 그리고 이제 TCP/IP와 같은 이제 조금 무거운 이제 네트워크를 이제 처리할 수 있는 그런 프로토콜을 사용하지 않고 경량의 MQTT의 프로토콜을 사용을 하고 있고, 이런 TCP/IP를 사용할 수 없게끔 하는 부분이 신뢰성이 낮고 대역폭이 낮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TCP/IP를 지원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악조건에서 사용할 수 있게끔 MQTT를 설계해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MQTT 역사입니다. 1999년 IBM의 앤디 스탠포드 클락과 알렌 리퍼에 의해서 개발이 됐습니다. 이 MQTT ORG에 이 스펙화 클라이언트 라이브러리를 공개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MQTT에 대한 부분을 사용을 시작할 수 있게 되었고요. 이 MQTT를 사용함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아주 경량의 그런 프로토콜이 나왔구나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2011년도 이클립스 파워 MQTT 오픈소스 프로젝트에 해당하는 소스가 공유됨으로 인해서 많은 개발자들이 프로토콜이 이렇게 생겼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인식을 했고요. 이 MQTT 프로젝트가 오픈소스로 공개되면서 많은 개발자들이 TCP/IP와 이 MQTT와의 차이점, 굉장히 경량화됐고 저전력의 그런 상황에서도 사용할 수가 있겠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을 하게 됐고요. 2011년도에 전후에서 머신 투 머신 이제 그런 이제 사물과 사물 간의 어떤 통신들을 많이 하는 상황이 생기게 되고, 그런 사물 통신 간에 이 MQTT를 사용해 보니까 굉장히 효율적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느끼게 된 거죠. 그때 사용했던 사용하기 전에는 다 TCP/IP나 UDP 등등을 사용했었는데, 그런 장치들보다 대역폭이나 전력 소모나 데이터
전송량이나 이런 부분이 훨씬 더 좋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2013년도에 이제 사물 인터넷에 대한 표준으로 선정이 되면서 이 MQTT에 대한 부분을 많은 사람들이 더욱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MQTT의 특징, 요구 조건, 경량화, 유연성과 확장성, 생산성에 대해서 살펴보면 요구 조건으로 실시간 푸시 전송에 대한 부분을 고려해서 전력에 대한 것을 최소화하고 비동기 메시지이면서 신뢰성에 대한 것을 보장할 수 있는 특징을 갖는 것을 요구 조건으로 하고요. 경량화에 대한 부분은 해당하는 메시지에 대한 것을 경량 포맷으로 만들고 100에서 80KB 정도에 대한 부분을 메모리를 사용하더라도 해당하는 처리에 대한 것들을 가능하도록 경량화를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유연성과 확장성 부분은 해당하는 처리 방식을 이벤트 처리 방식을 사용해서 여러 개의 응용 프로그램들에 대한 것들을 코드 변경 없이 해당하는 기능에 대한 것들을 확장할 수 있게끔 이제 확장성을 고려해서 만들었고요. 생산성 부분에서는 탐지, 저장, 전달, 발행과 구독에 대한 기능을 제공하고 있고요. 그리고 다른 여러 가지 개념들에 대한 것을 공부하지 않고 간단한 개념만 숙지함으로 인해서 개발이 용이하도록 이 전체적인 시스템을 아주 간략화해서 개발이 용이하도록 만들었다는 것이 특징이 되겠습니다. MQTT의 간단한 구성을 살펴보면 메시지에 대한 것을 전송해주는 중개 역할을 해주는 브로커, 그리고 센서 데이터와 같이 어떤 데이터를 생산해내서 출판해주는 퍼블리셔, 그 출판된 데이터에 대한 것들을 이제 필요한 구독에 대한 서비스를 받아들이는 서브스크라이버, 이렇게 서브스크라이버는 모바일 디바이스가 될 수도 있고 데스크탑 아니면 다른 장치들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연결되어져 있는 퍼블리셔와 서브스크라이버의 관계를 묶어주는 이 브로커를 중심으로 해서 다양한 형태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런 이제 구조를 가지고 있는 다양한 사례는 어디서 활용할 수 있는지 살펴보면 자동차, 그리고 물류, 그리고 생산, 그리고 스마트홈 또는 커스터머들이 사용하는 제품들, 그리고 교통 관련한 시스템에서 다양하게 MQTT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MQTT 프로토콜은 메시지를 주제와 같이 출판을 하고 관심 있는 주제를 구독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밑에 보시는 것처럼 출판자가 주제와 데이터를 만들어서 전송을 하면 브로커가 구독자의 많은 리스트 중에서 구독자가 이렇게 많이 있겠죠. 이 중에서 이 주제를 요청하는 구독자에게 이렇게 주제와 데이터를 전달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제를 만들 때는 이렇게 해당하는 장치 이름, 그리고 해당하는 계층을 만들어서 여기서는 LED라고 되어져 있는데 LED 밑에 또 다른 계층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제어를 만들고 이 주제어에 해당하는 데이터를 만들어서 출판하거나 구독하는 사람들을 또 마찬가지로 이 주제어에 대한 것들은 이 출판하는 그런 곳에서 만든 주제를 똑같이 써야지만 받아들일 수 있게끔 이렇게 프로토콜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MQTT 환경 구축을 살펴보겠습니다. 출판과 구독에 대한 처리를 위해서는 라이브러리가 필요합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는 ESP8266이 사용하는 개발 환경인 스케치에 설치하는 과정을 살펴보는데요. 먼저 툴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라이브러리 관리로 넘어가면 아래 보시는 것처럼 라이브러리 매니저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요. 여기서 검색창에 여기 POP SUB 클라이언트라고 하는 부분을 입력을 하시고요. 이 항목에 클라이언트 라이브러리가 나타나면 설치를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MQTT를 출판하거나 구독하는 부분에 대한 라이브러리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네, 라이브러리를 설치하면 그 안에 기본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ESP8266의 MQTT 예제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네, 이 파일 예제 우리가 설치한 라이브러리 안에 우리가 MQTT 예제를 선택을 해 주십시오. ESP8266의 MQTT 클라이언트 사용법을 공부하겠습니다. MQTT 클라이언트에 대한 부분을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ESP8266 보드를 와이파이를 사용하겠다 라고 하는 것을 라이브러리로 설정을 했고요. 그리고 출판과 구독과 관련된 라이브러리를 추가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무선 네트워크인 와이파이를 사용하기 위해서 필요한 항목 2개를 추가를 했고요. 그리고 구독과 출판에 필요한 브로커의 IP를 설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용하는 와이파이에 대한 것을 설정하기 위해서 필요한 와이파이 클라이언트 인스턴스를 만들었고요. 구독과 출판과 구독 클라이언트에 대한 부분을 우리 인스턴스로 만드는 과정에서 와이파이에 대한 클라이언트를 매개 변수로 이렇게 넣어서 우리 구독과 출판과 관련되어져 있는 인스턴스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출판과 구독에 대한 클라이언트의 인스턴스 안에는 이 인스턴스가 가지고 있는 멤버 함수로 set 서버라고 하는 것, 브로커의 IP와 브로커의 포트를 설정하는 작업이 먼저 선행되고요. 그리고 이 메시지 해당하는 구독에 대한 부분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구독에 대한 메시지를 받았다 라고 했을 때 그 구독에 필요한 것을 처리하는 콜 핸들러라고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기술해 주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 출판과 구독에 대한 클라이언트가 이 출판을 할 수도 있으니까 메시지하고 데이터를 이렇게 전송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 퍼블리시로 출판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이 인스턴스도 마찬가지로 구독에 대한 부분이 지금 내가 필요한 구독에 사용하는 주제어가 뭐다 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토픽을 지정을 하는 이런 일련의 과정이 우리가 MQTT 클라이언트를 구성하는 데 필요합니다. MQTT 시스 구성은 브로커를 중심으로 해서 출판, 구독을 할 수 있게끔 만들었고요. 그리고 토픽은 테스트 111로 만들었고 데이터는 정수를 전달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그리고 구독의 주제어도 테스트 111로 했고 데이터는 이제 출판하는 곳에서 전송하는 데이터인 정수를 받도록 이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MQTT 브로커는 하이브 MQ에 있는 기능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웹 클라이언트 부분에 페이지를 열면 브로커로 우리가 설정할 수 있게끔 브로커 이름 그리고 커넥트를 할 수 있게끔 버튼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브로커가 앞에서 생성됐고요. 여기서는 출판자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네트워크 설정 그리고 브로커의 IP 그리고 네트워크를 위한 클라이언트 그리고 이 출판
구독을 위한 클라이언트를 이렇게 인스턴스와 인스턴스 안에 매개 변수로 우선 클라이언트에 대한 인스턴스를 매개 변수로 넣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무선 네트워크 연결하고 와이파이에 대한 브로커에 대한 기본 설정을 완료를 했습니다. 네, 브로커의 연결이 끊어지면 재접속하는 부분에 대한 함수는 요 밑에 구성이 되어져 있고요. 네, 이제 우리가 출판하는 부분에서 구독자에게 전달할 데이터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넘버라고 하는 주제어, 그리고 이 주제어의 데이터 값으로 랜덤이라고 하는 함수를 써서 0에서 49까지의 값을 정수로 만들어내서 하나의 제이슨 파일을 만들어 넣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publish라고 하는 함수를 통해서 주제어 그리고 지금 만든 데이터를 제이슨 형태로 넣어서 이제 구독자에게 전송할 수 있게끔 전송하는 부분을 구성을 했습니다. MQTT의 구독을 웹 클라이언트를 사용해서 구현할 수 있는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브로커로 사용했던 사이트에 있는 기능으로 add new topic subscribe라고 되어져 있는 부분에 우리가 출판 때 사용한 테스트 111이라고 하는 주제어를 넣어주고 추가만 해주면 구독이 준비가 완료됩니다. 구성한 토픽에 맞추어서 구독되어지는 부분의 메시지는 여기에 표시가 됩니다. 아까 넘버와 랜덤으로 만들어지는 숫자의 조합의 제이슨 형태가 전달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해당하는 결과가 이렇게 표시되는 것을 나타냈습니다. 실습 구성인데요. 퍼블리셔가 이렇게 주제어와 메시지를 전송을 하면 브로커를 통해서 여기 구독자가 해당하는 주제어를 받아서 데이터에 따라서 ON 또는 OFF를 하도록 구성을 해 보세요. LED를 구동하기 위한 구독 부분을 나타냈습니다. 주제어를 이렇게 설정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주제어가 브로커를 통해서 전달이 되면 그 해당하는 메시지와 그 길이를 받아들이는 콜백 함수를 클라이언트인 이 구독 인스턴스에 등록을 해 놓은 이 콜백에 대한 것을 가지고 처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메시지로 전달되어 온 문자에 대한 것을 데이터로 문자열로 만들고요. 그리고 나서 그 데이터가 ON이냐 또는 OFF냐에 따라서 LED를 ON, OFF 하도록 설계했습니다. 이전 슬라이드에 출판과 구독에 대한 모든 내용이 나타나지 않는데요. 이 앞에 슬라이드와 그 이전에 있던 예제를 확인해서 이 전체의 내용들을 동작할 수 있게끔 기술을 해 주세요. MQTT의 의미를 학습을 했고요. MQTT 프로토콜을 사용해서 출판과 구독하는 방법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MQTT 웹 클라이언트를 사용해서 브로커 그리고 클라이언트 설정하는 방법도 공부를 했고요. 아두이노에 있는 구독 클라이언트에 대한 부분들을 사용해서 라이브러리를 사용해서
ESP8266의 클라이언트 프로그래밍 하는 방법도 학습을 했습니다.